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나를 점퍼해 청소년에게 던지는 10개의 슛입니다. 이 책을 최근에 정말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빌 브래들리라는 농구 선수의 책을 경기도에 있는 이태구 체육 선생님과 영어 동아리 아이들과 함께 많은 아이들이 번역을 한 책입니다. 나온 지는 1년이 2018년에 초판을 인쇄를 했는데 조금 이제 좀 지났네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위크하고 뉴욕 뉴스데이, US 투데이랑 많은 곳에서 뉴욕타임즈에서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네. 이 책은 농구 선수이면서 상원 의원까지 지낸 빌 브래들리의 책이 되겠는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그 농구를 하면서 얻었던 그러한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10개로 구분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사는 제가 좋아하는 정재영 KBS 기자님께서 추천사를 이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녀에게 더 전해주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 꼭 이 책을 읽어 보아야 되고, 이 책이 스포츠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한 학교 체육의 바이블이다 라고 추천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10가지 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슛은 열정입니다. 열정. 그 순수한 기쁨과 순수한 즐거움을 얻으려면 열정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농구에 열정을 가졌는지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농구의 기쁨을 얻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 열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율입니다. 규율. 프로 선수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늦게 오면 벌금도 내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규율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훈련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고, 이분께서는 농구를 본인의 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농구를 이렇게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이렇게 농구에 대한 열정이, 농구에 대한 그 어떤 좋은 생각들이 삶의 다른 방향으로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번째 슛에서는 규율을 말하고 있는데, 규율은 선순환을 만든다고 합니다. 규율은 농구 선수가 농구를 잘하려면 당연히 훈련을 잘 해야 되겠죠. 훈련을 잘하게 되면 정신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코트에 들어가서 경기력을 또 발휘할 수 있고, 또 경기력을 높이다 보면 자기만의 농구 스타일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농구의 장점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력의 증가는 자신감의 증가로, 자신감의 증가는 연습의 증가로, 마지막으로 또다시 연습의 증가는 실력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개인 훈련을 위한 규율을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지의 중심에는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규율을 잘 지키고 자기 훈련을 하고 그것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타심입니다. 누군가를 도움으로 자신을 이롭게 하라. 농구를 하다 보면 본인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비해야 할 선수에 집중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패스를 잘 해야 되고, 이타적인 팀에서 패스 담당자는 공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센터가 패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득점할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움으로 스스로를 이롭게 하라. 상대 수비의 균열을 찾아내고 열려있는 팀원에게 공을 공급하는 것.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당한 패스를 넣는 것이야말로 경기 중에 팀 브래들리께서 한 그런 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또시 도움이 되는 것들, 패스나 스크린이나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스 스크린 다음으로 이제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의 이동에 초점을 맞출 때에 공간을 창출하여 플레이를 만드는 것이다. 즉 이타적인 팀 내부에서 서로 간에 특별한 유대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타성은 농구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끈끈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존중, 주는 것, 받는 것. 농구를 통해서 존중을 배웠습니다. 스포츠는 경쟁을 할 때 고귀함이 있죠. 그 고귀함이 통한 성취가 우리 인생 전체의 가장 숭고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비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를 하면 주는 게 있고 또 받는 것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 우리 팀에 대한 존중은 팀에 대한 헌신에서 나옵니다. 경기가 끝나면 서로가 최선을 다했다고 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팬을 끌어모으는 것은 스타 선수지만 그들이 계속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좋은 경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는 것 받는 것, 팬들을 끌어올리는 것은 스타 선수, 경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팬들이 계속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존중을 통해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찰력. 농구를 통해서 통찰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행동의 균형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인데 본인이 어떠한 기록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누군가 깼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팀 브래들리는 나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하고, 기록은 깨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떤 기록에 얽매이지 않고 팀 스포츠에서 경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누가 승리에 공헌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농구를 하다 보면 그 농구가 오래전에 인종 간의 화합을 위해서 농구가 또 이용이 되었다. 인종차별적인 사고와 행동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농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 XNBA 여자 선수들의 어떤 농구가 시작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공정히 대하고 그다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경기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농구 선수들은 승리와 패배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떤 그 승리와 패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간에 우리 모두는 그 승리와 패배 중간에 있다는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경기가 치열하고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그 경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균형을 맞춘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수를 만나더라도 그 선수는 적수가 아니라 같은 선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용기. 농구를 통해서 용기를 배워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예. 스포츠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는 것입니다. 농구에서 설명 말씀드리면 루즈볼, 리바운드, 그 다음 모든 그 리바운드를 하면서 발꿈치에 치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용기를 가지는데, 용기를 가지면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된다. 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용기를 가져야 된다. 용기를 가지려면 그러한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 그 환경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면에 있는 힘을 불러내어 내 자신의 어떠한 역량이 있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슈팅을 할 때 여러 가지 패배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탓하지 아니하고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좌절시키는 것은, 그 유일한 것은 두려움과 부족한 용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인정하는 마음, 그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순순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는 다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리더십, 최선을 이끌어낸다입니다. 리더십은 그 알맞은 목표를 세울 비전과 그 목표를 단호하게 추구할 수 있는 결단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분께서 농구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리더십은 꼭 군대 훈련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스스로의 자신감을 통해 경기를 이끌어가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선수가 가장 훌륭한 선수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스포츠는 인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어떤 것이 적절한 행동인지에 대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형성하는 도움을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1950년 초반 인종차별 폐지를 결정했을 때 단순히 스포츠계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종편견의 부당함과 거짓을 널리 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에게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에서의 위대한 리더들은 변화를 두려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신념으로 비롯한 그런 힘으로 팀을 이끌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을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리더십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설명을 못했지만 리더로서의 이분께서 했던 인종차별에 대한 그러한 일들도 이곳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997년 여자 프로농구가 생긴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성들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8번째, 책임감, 예외는 없다. NBA에 남고 싶어하는 선수라면 자신의 상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본인이 젊은 선수들을 보면 다소 마약이나 알코올 선수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농구란 직업이지만 누구에게는 농구가 삶이기 때문에 팀 안에서 규칙을 준수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보여야 된다. 아무도 예외 없이 훈련을 해야 되고
기술이 연마해야 되고 규칙이 따라야 되는, 어떤 선수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득점, 드리블, 리바운드 그리고 패스를 훌륭하게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예외는 없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코트에 들어갔을 때 팀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며, 코트 밖에서도 선수들 간의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팀에서 농담, 질투 섞인 말들, 서열, 책임감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균형을 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회복력, 승리와 재앙의 만남입니다. 어떠한 선수들도 경기를 하면서 패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패배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매우 교묘한 사기꾼이기 때문에 승리가 노력을 통해 얻어야 하는 값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고가 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패배를 당했더라도 항상 너무 좌절하지 말고 원래의 자리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자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경기 내에서 회복력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에서 좋고 나쁜 순간도 있겠지만, 팀들은 실패의 순간에 빠져들 수도 있겠지만 역전선만큼 팀의 사기를 돋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회복력과 끈기에 대한 이야기는 불리함을 극복하는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께서도 회복력으로서 정상에 올랐던 그런 사례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실현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는 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상상력. 경기를 생각해내다. 농구에서의 혁신자들은 경기 중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처음 농구를 할 때 두 손으로 했었는데 스탠포드 행크 루이세티 선수는 한 손으로 슛을 하는 최초의 선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소 비하하기도 하고 비판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어떤 선수는 등 뒤로 하는 그러한 특이한 패스를 함으로써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그것이 패스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더 매력이 있는 득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패스를 하게 되는 방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선수들은 그들의 평범한 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슛 자세와 다른 이곳에 보면 공간 지각과 관련된 뛰어난 손과 눈의 협응, 그리고 특별한 시야에 뿌리를 두고 두는 그러한 감각들, 우수한 선수들의 공을 받았을 때의 공을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상상력과 손 동작, 넓은 시야, 빠른 발을 합하는 자신만의 방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고 경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3점슛 라인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뭔가 무료한 그런 경기를 제공했지만 3점 규칙이 생김으로써 훌륭한 슈터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주었다고 합니다. 선수들의 창의적인 플레이는 심판들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심판의 눈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창의적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램지께서 쓴 글에 보면 일반적인 게임에서 팀의 득점의 약 20%가 자유투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상대방이 더 많은 파워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를 전술을 짰다고 합니다. 잔깨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읽어내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속임수를 내포할 수 있다. 네. 최근 들어서 욕설과 심한 몸싸움 등 다양한 형태의 트래시 토크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교묘한 말로 상대방의 집중을 방해하는 행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으면 자유투할 때 이미 늦었어 이놈아. 이봐 저 따위 녀석이 점수를 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난 내가 슛을 넣지 못할 거라고 장담해. 난 정말 오늘 밤 느낌이 좋아. 애기야 어서 공을 넣으렴. 이렇게 말을 통해서 교묘하게 하는 방법도 창의적인 행동에 들어간다. 그런 소소한 경기 중에 있었던 소소한 내용들을 풀어서 이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은 예측 가능한 것들에서 탈출을 하게 해줍니다. 예술가, 과학자, 시인들도 상상력의 힘을 받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 방법으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과 맞닿게 해줍니다. 스스로에게 한계를 꺼버리는 일반 상식에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인성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하는데 그래도 농구 선수 출신인 분께서 지은 책으로 또 이렇게 10개의 스스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한 책을 읽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삶의 지혜를 좀 얻고 또한 우리 특히 체육생들은 학교 체육에 대한 진정한 어떤 가치를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많은 사람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